2018학년도 대수능 나형 2017년 11월에 시행된 거지, 그지? 우리 같이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몇 번부터 보시냐면은 14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AN을 갖다가 A 더하기 N-1에 D라고 놓게 되면은 A5 더하기 A의 13이라고 하는 것은 3A의 9가 된다로부터 갖다 대입해서 A 더하기 4D, A 더하기 12D는 3에 A 더하기 8D 이렇게 관계식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의 A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8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A 더하기 17D 이렇게 해서 2분의 9가 된다. 자, 이 둘을 연립해 가지고 A값 D값 구해서 13번째 항 구하는 거지, 그지? 요렇게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요 방법 말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기는 한데,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기본 풀이 방법으로 그냥 푸는 게 맞는 거야, 알겠지? 자, 먼저 첫 번째 이 관계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 했었지. A5랑 A13이랑 더하면 얘네 둘 더해서 A에 뭐 18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또는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5와 13항의 중간항이 뭐가 되는 거야? 9번째 항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 이게 뭐가 될 거냐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2A의 9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지? 2A9.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관계식 2 곱하기 A의 9번째 항은 3 곱하기 A 9번째 항과 같으니까, 따라서 A의 9번째 항은 0이 되겠다, 그지? 그럼 9번째 항이 0이 되겠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뒤에 식도 풀어보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실 거냐면은, 자, 얘는 2분의 18 곱하기 A1 더하기 A의 18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A의 18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A의 17 더하기 공차로 써도 되지. 이해됐어? A의 17 더하기 공차.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될 거냐면 2하고 18 나눠버리면 9가 될 거고, A1 더하기 A17 이것도 볼래? 자, 얘네들 등차 중항 이용하면 2A의 9가 되겠지, 그지? 근데 A의 9가 0이니까 얘는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어? D만 남겠지. 따라서 공차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A의 13은 A의 9 더하기 4D가 되는 거니까 2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죠. 굳이 첫째 항 구하지 않고도, 그지? 이런 관계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특이한 발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교과 개념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 그대로를 이용을 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15번 4점짜리는 좀 다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평균이 201.5가 되고 표준 편차가 1.8이 되는, 그러면은 표시를 해주는 거지. 모집단은 201.5, 그 다음에 1.8의 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른다. 자, 그 중에서 9개, 그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9로 해서 추출한 표본 평균, 자, X바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겠다? X바라고 하는 것은 분포를 먼저 찾게 되면은 201.5, 1.8을 루트 9로 나눠버리면은 0.6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표본 평균이 2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X바가 200 이상이 되는, 그럼 표준화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자, 200에서 201.5 빼면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자, 이 값을 0.6으로 나누겠지, 그지? 그래서 Z는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역시 15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지? 이게 실제 수능의 난이도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이번 연도 수능도 만약에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다 라는 가정하에 한 15번까지는 뭐 한 문제당 거의 1분 정도씩이면 해결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자. 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까? 201.5, 1.8의 제곱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4개를 한 세트로 해서 4개를 한 세트로 하겠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도
이게 표본의 크기, 이걸 갖다 한 세트로 해서 표본의 크기를 갖다 잡겠다 라고 했을 때 한 세트의 무게가 800g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한 세트의 무게가 800g 이상이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무게 평균을 갖다가 X바라는 표본 평균으로 놓게 되면은 한 세트의 무게는 4개의 무게가 되는 거니까 4X바로 바꿀 수 있겠지, 그지? 다시 말하면 이건 자체가 뭘 뜻하는 거야? 결국에는 X바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이런 형태 문제로 나오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표본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겠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세요. 자, 16번 문제도 뭐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 이런 내용 알고 있지. 로그 A의 n제곱에 B의 m제곱이 되면은 n분의 m의 자, 로그 A의 B가 된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보면은 자, 로그 A의 B라고 하는 것은 자, 로그 A의 K승분의 B의 K승이라고 써도 별 문제가 없겠지. 맞아? 그러면은 좌변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자, 로그 9 그럼 4제곱 했으니까 A의 4제곱. 자, 그렇게 되면 진수끼리 서로 같은 거니까 또 A 값은 1보다 큰 실수니까 0이 아니야. 그래서 A 세제곱은 B. 그럼 계산하면 3이라는 게 금방 나오지,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읽어나갈 수만 있으면은 쉽게 이제 나오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자, 먼저 A와 B가 주어져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관계식 A 더하기 B라는 것은 뭐가 되겠다? 3분의 1이 되겠다는 식을 얻을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Y의 평균이 0.5가 되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 Y의 평균이 0.5가 된다. 그러면은 Y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해보면 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곱하면 0이 되고 더하기 3분의 2. 그래서 이게 0.5니까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연립해 가지고 A값 B값 구해내면 될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Y라는 게 10X 마이너스 2.21이 되기 때문에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으로 빠져나오면은 100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V에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A제곱의 X 분산이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풀어가는 거니까 역시 17번까지도 굉장히 좀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8번 최고차 함기수 1이 되고 F1이 0이 되는 3차 함수 fx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는 모양 때문에 자, 이 모양 때문에 F2는 0이 되겠다로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따라서 3차 함수 fx는 x-1, x-2에 x-알파 꼴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f'x가 들어갔으니까 자,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 식을 보면은 자, fx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x 빼기 2는 하나가 약분이 돼버리지, 그지? 맞아? 자,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나올 거고 2 빼기 알파가 되겠네, 그지? 분자는 2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분모는 뭐가 될 거냐면은 f'2의 제곱이 돼가지고 이 값이 4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따라서 이제 f'x를 갖다가 구해보게 되면은 x-2의 x-알파 더하기 x-1의 x-알파 더하기 x-1의 x-2가 될 거고,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f'의 2라는 값을 갖다 계산하면 자, 사라지고 자, 여기다가만 2를 집어넣게 되면 2-알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주어진 식은 2-알파 제곱분의 2-알파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결과로부터 fx를 구하게 되면 x-1, x-2, x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지, 그지? 이랬지?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자, 19번은 이제 등비급수 문제가 되는데 이 그림만 좀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림을 보면은 A1, B1 자, A1, B1, C1이라고 하는 이 정삼각형하고 A2, B2의 C2라고 하는 이 정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거고, 얘네 둘의 비율로서 공비를 찾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D1이라고 하는 게 A1과 B1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면은 이 길이가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다. 자,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이 높이를 갖다 찾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면은 자, 지금 여기 부채꼴 보이지, 그지? C1, D1, B2라고 하는 부채꼴 있잖아, 그지? 그래서 B2부터 어디까지? C1까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지? 2분의 루트 3. 자, 그리고 A2, B2, C2도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을 텐데, 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2배의 A2, B2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1대 루트 3대 2, 그지? 그러니까 A2, B2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자, A2, B2의 길이는 4분의 그치,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A2, C1의 길이, A2, C1의 길이는 1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3 되겠지, 그치? 이해가 돼? 그 다음에 C1, C2도 어때? 길이가 결국에는 똑같아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먼저 닮은비 계산해보자. 이쪽에다가. 자, 닮은비라고 하는 것은 1대, 자, 요 길이 하나, 4분의 루트 3. 그지? 4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따라서 넓이비를 계산하면 1대 16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1대 16분의 3. 자, 그러면은 공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찾았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첫째 항을 갖다가 구하는데, 자, 첫째 항은 삼각형 C1, D1, B1이라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빼기, 자, 이렇게 할게. 도형의 A2, B2, D1. 자,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의 넓이, 활골 넓이 같이 생긴 거 절반이지, 그지? 자, 이 넓이를 갖다 빼줄 거고, 그 다음에 빼기 뭐가 될 거냐면은 삼각형의 A2, B2, C2.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산해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는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의 넓이는, 자, 부채꼴의 넓이 C1, D1, B2라고 하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빼기 뭐가 될 거냐면 삼각형의 C1, A2, B2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사실 얘는 또 뭐가 될 거냐면은 2분의 1의 삼각형 C1, A2, B2 이렇게 봐도 될 거야, 그지? 절반이 될 거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얘는 8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자,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될 거냐면은 360도분의 중심각이 30도가 되는 거니까, 자, 곱하기 파이에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플러스 C1, A2, B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C1, A2, B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의 삼각형 C1, A2, B2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지, 그지? 뒤에 계산을 하면. 자,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봅시다. C1, A2, B2. 근데 A2, B2라는 이 길이는 한 변의 길이 4분의 루트 3이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냐면은, 높이는 A2, C1의 길이 4분의 3이 되겠지. 4분의 3.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은 8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1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돼? 1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계산하면은 4, 4, 16이 되고 4 곱했으니까 64분의 3루트 3이 되겠다. 자, 64로 전부 다 통분을 해버리면은 8, 8에 64니까 8루트 3, 3루트 3, 그럼 11루트 3. 자, 마이너스 여기서는 4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게 이제 첫째 항이 되는 거지, 그지? 첫째 항.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모두 다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계산만 좀 해주면 될 거야. 이해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는 4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f'0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x가 0이 될 때 미분계수가 0이 된다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식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냐면 1차항의 개수가 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1차항 개수가 0이다. f'2는 16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부터 k까지는 f'이 0보다 작대. 그러면 f'0이 0이라는 사실과 0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k까지 f'x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엮어버리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y는 f'x는 y 이퀄 f'x는 자, x 이퀄 0에서 x축에 접한다. 그렇지. 자, 다시 말하면은 자, 여기 x축,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k가 되고 2가 된다라고 하면은 f'이 0이 0이면서 계속 x축 아래쪽에 있도록 이렇게 접했다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y는 f'의 x가 될 거야. 왜냐면 f'는 16이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f'의 k는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0이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점 있지, 요 교점. 이 교점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알파가 된다. 물론 알파가 k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fx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은 fx 그래프의 개형, 여기가 y축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x는 알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자, 다시 감소하다가 알파에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형태. 자, 이렇게 해서 y는 fx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첫 번째 f'x 이퀄 0은 0과 2 사이에서 실근을 한다. 0과 2 사이에서 알파라고 하는 실근 갖는 거니까 기억번은 맞겠네, 그지? 자, 니은번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극소값은 존재하지만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지? 자, 세 번째 f0이 0이 되면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디귿번은 이것을 x축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를 x축으로 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기를 x축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 교점의 x값을 갖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a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a. 헷갈릴 것 같으면 p라고 봐도 상관없을 거고, 알파랑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여기 그냥 p라고 두자. 알겠지? 자, 이렇게 두면은 0에서 지금 접하는 형태잖아. 자, 디귿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0에서 접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간 모자라니까 조금 위쪽에다 쓸게. 자, 디귿번의 내용은 fx라고 하는 식을 갖다가 x 3승 곱하기 x 빼기 p,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럼 미분을 해보면은 f'x는 3x제곱 x 마이너스 p에 더하기 x 세제곱.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거 f'2는 16이라는 값을 구체적으로 줬잖아, 그지? 그래서 f'2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
12에 2-p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것이 16이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2-p라고 하는 것은 12분의 8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자 따라서 p라는 값은 3분의 2 넘어오면 3분의 4가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fx라고 하는 식은 x 3승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자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f 프라임 x는 계산만 좀 위쪽에다 해보자. 3x 제곱에 x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x 3승. 그래서 x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3xx니까 4x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4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4x 제곱에 x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은 극소가 되는 이 점의 x 값이 1이 되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점이 곧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유일한 극소가 되기 때문에 곧 최소값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다시 말하면 fx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집어넣어봐. 1 갖다 집어넣어봐. fx에다가. 그럼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4.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맞겠네. 그치? 이해됐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디귿번 물음이, 자 디귿번 물음이 fx라고 하는 게 f0이 0이면 f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조건을 통해서 찾은 게 뭐냐면은, 자 fx라고 하는 것은 x 3승에 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였고, f 프라임 x는 뭐가 된다고 그래서 4x 제곱에, 아까 뭐였지? 4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찾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최소값 f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f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찾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물어봤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참이지. 그지? 왜냐면은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커도 되고 마이너스 1과 같아도 돼. 물론 마이너스 1과 같아질 수는 없는데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도 성립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왜 최소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라고서 착각할 수 있다고. 얘는 이 부등식은 최소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을 좀 해야 돼. 그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물론 이 정도로 치사하게 물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염두에는 좀 둬야 돼. 그지? 그 다음에 21번.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시리얼 문제 풀면서 풀어주긴 한 내용이야. 그지?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더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닫힌 구간 0과 4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는 0,0, 1,4, 2,1, 3,4, 4,3을 순서대로 선분으로 연결한 것과 같다. 그래프를 갖다 친절하게 지금 다 줬으니까 뭐 이해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 그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는 a, b. 자,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원소의 개수 2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x라는 집합의 개수를 갖다 구해라.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a, b가 몇 종류가 나올까를 묻고 있는 거지. 그지?
A, B가 몇 종류가 될까? 자, 그래놓고 A와 B에 대한 정보를 줬어. A보다는 B가 크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고. 자, X에서 X로의 함수 GX라고 얘기를 했네. X에서 X로의 함수.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정역과 공역이 전부 다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정역과 공역이 전부 다 X가 되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 함수의 개수 세볼래? 개수? 이런 함수의 개수는 전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에 제곱해서 4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4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해봤을 때 f의 fx를 gx라고 하면은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를 몇 개를 찾아낼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를 갖다가 f라고 할 건데, 자, 이 f라고 하는 것이 자, 먼저 b가 될 때, 자, 이런 대응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gx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대응이 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놓게 되면 이것도 f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바로 gx라고 하는 함수가 될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이런 대응에서는 fa는 a가 되고 fb는 자, b가 될 텐데, 자, g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응이 된 거니까 a가 될 거고, g의 b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직선으로 대응된 거니까 b가 되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치? 자, 기억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우리 교과서에서도 근데 사실은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어야겠지, 먼저는 이렇게, 그지? 자, AB에서 어떤 대응 관계를 또 볼 수가 있냐면은, 둘 다 A에 대응되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대응되는 이 함수를 갖다가 gx라고 하겠다. 자, 그럼 fa는 a가 되고, ga는, 자, a가 최종적으로 어디 대응됐나 보면은 a에 대응됐지, 그지? 그 다음에 fb는 a가 될 텐데, g의 b라고 하는 것은 g의 b는 a로 됐다가 a로 대응됐으니까 역시 a가 되는 거야. 얘도 조건 만족하겠구나. 이해되지? 자, 세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자, AB. 자, 이번에는 b라는 함수에 가서 다 찍혀버린 거야. 상수함수지, 이것도 일종의, 그지? 상수함수. 자, 그럼 또 조사를 해보자. FA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FB는 B가 되고, 자, 그럼 G의 A는 어떻게 돼? GA는 자, 이렇게 대응된 거니까 B가 될 거고, G의 B는 이렇게 대응된 거니까 그대로 B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역시 어때? 역시 조건 만족했구나. 이해되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 위쪽에다 좀 쓸게.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 얘가 F가 되고, 얘도 F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대응되는 이 함수가 G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은, 예상은 하겠지만, 교차돼서 대응되는 경우지, 이렇게, 그지?
자, 교차해서 대응되는 경우. 이게 이제 마지막 경우가 될 거야. 자, 그럼 봅시다. FA는 B가 돼, 그지? FA는 B가 되는데, 자, 이때 GA를 한번 구해볼래? GA는 출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오게 되냐면 A로 오게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둘이 같아, 달라. 그러니까 얘는 조건에 모순이 될 거야. 그렇지.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나. 리을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집합 X가 되기 위한 F의 대응 관계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A값, B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fx라는 함수가 주어지기는 했는데 원소의 개수를 두 개를 골라내가지고 f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f의 대응 관계를 먼저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러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종류가 몇 개 있는지, 니은은 몇 개가 있는지, 디귿을 만족하는 a, b가 몇 종류가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리을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요 경우를 보도록 하자. 근데 이런 게 이제 보여주면 사실은 참 좋은데 뭐냐면은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이 뭐가 될까? 자, 얘네 셋의 공통점이 뭐가 될까? 자, 공통된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 이게 뭐가 될 거냐면은 fx는 x를 만족하는, 자, x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통이지, 그지? 첫 번째 거는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갔어. 두 번째 거는 a가 자기 자신, 세 번째 거는 b가 자기 자신으로 갔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게 각각 하나씩은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뭘 볼 거냐면은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갖다가 그려놓고 보게 될 거야. 됐지, 그지? 그래서 y는 x와 만나는 첫 번째가 뭐가 될 거냐면 fx랑 만나는 점이 0이 있겠지. 0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값이 바로 알파가 되고, 알파라고 표시를 했고, 자, 얘가 뭐냐면 얘가 이제 베타가 된다라고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감마라고 얘기를 해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fx는 x를 만족하는 이 x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0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4개의 원소가 일단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은 기억번 봐봐. 기억번은 A가 A로 대응되고 B가 B로 대응되는 거니까 fx와 y는 x, fx와 y는 x의 교점의 이제 원소 중에서 두 개로 고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교점의 원소가 몇 개야? 4종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자, 이 식의 f를 만족하는 a, b라고 하는 것은 4개 중에, 자,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2개만 골라내겠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돼. 기억의 식을 만족하는 a, b는 6쌍이 있겠구나. 0 알파, 0 베타, 0 감마에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그런 순서로 해서 A, B를 결정하면 되겠지, 그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면은 A, B라고 하는 것이 알파, 뭐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렇잖아. 그럼 알파는 알파로 가고 감마는 감마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을 만족하는 건데 뭐냐면은, 자, 니은번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써서 좀 보여주도록 할게. 자, 니은번은 뭐냐면은, 자, 먼저 FA는 A가 된다를 만족하는 A 값을 먼저 골라내야 돼. FA는 A를 만족하는 A. 자, 이걸 만족하는 A는, 자, 아래쪽에다 쓸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A는 뭐뭐가 나올 수 있냐면 0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뭘 또 만족해야 되냐면은 F의 B라는 것도 A로 대응돼야 되는데, 단 조건이 뭐야? 조건이 B는 A보다
큰 값 중에서 골라야 돼. 알겠지? 그리고 A도 A로 대응되고 B도 A로 대응된다라는 것은 fx는 A라는 것의 실근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먼저 A가 0이 되는 순간을 보면은 자, 이게 뭐가 될 거냐면 얘가 Y는 0이 되겠지. 그러면 fx가 0보다 큰 값들 중에서 Y는 0과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B 값을 골라낼 게 없겠지. 그지? B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돼? 자, 두 번째.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런 선을 긋게 되면 얘가 Y는 알파가 될 거야. 그지? 그럼 Y는 알파와 만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점이 있고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 자, 여기가 하나가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어. fx랑 다시 만난 그 점들이. 그지? 그러면 일단은 y는 알파와 만나는 것은 얘네 셋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a를 알파라고 했잖아. 그 알파보다 큰 쪽에서 골라야 돼. 그러면 여기 요점 세 번째 별표친 요점 하나가 있겠지. 그지? 얘는 b값이 한 개가 존재하겠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베타가 된다라고 하면은 y는 베타와의 교점을 봐야겠지. y는 베타. 그리고 그 교점을 갖다 표시해 보면은 하나, 둘, 베타 자기 자신 세 개가 있겠네. 이렇게.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베타보다 큰 값을 골라야 돼. 있어 없어? 그렇지. 여기서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감마. y는 감마랑 선을 긋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감마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개가 있어. 그런데 분명히 감마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시 존재하지 않겠다. 존재하지 않겠다. 이해되지? 그지? 그럼 니은의 케이스에서는 몇 개가 나왔어? A, B가 될 수 있는 거로 한 가지가 나왔지. 그지? A, B는 한 가지다. 자, A, B가 뭐냐면은 알파, 알파보다 큰 값, 요 값. 뭐 이렇게 해서 고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 자, 디귿의 경우 요 아래쪽을 좀 지울게. 자, 디귿의 경우에는 FB는 B가 되는 거야. FB는 B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가능한 B값이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은 0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각각의 경우에 따른 A의 종류들이 몇 종류가 있을까를 알아봐야겠지. 그지? 이해가 돼? 자, 그런데 A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FA는 B에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Y는 0, Y는 알파, Y는 베타, Y는 감마 중에 선택해야겠지. 그지? 자, 그 중에 선택해야 되고 단. 아유, 공간이 모자라네. 여기다 쓸게. 단. A는 B보다 어때야 돼? A는 B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Y는 0이라고 하면 교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A가 존재하지 않겠지. 이거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냥 Y는 알파 봐봐. 알파보다 작은 점을 갖다가 알파보다 작은 위치에서 만난 점을 갖다가 우리는 A로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그냥 베타보다 작은 거 몇 개 있어? 두 개. 감마보다 작은 거 몇 개 있어? 그렇지. 여기 세 개가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디귿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6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6가지. 이해가 됐어? 그 A, B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1가지, 6가지니까 7 더하기 6 그러면은 1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 정답이 2번이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요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뭐 우리가 손을 못 댈 정도의 내용은 사실상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차근차근 잘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우리는 어떤 걸 또 볼 거냐면 26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3x, 그럼 위로 볼록인 이참수가 될 거고, 자, 이렇게. 그다음 y는 x,
자, 이렇게 되겠대. 그럼 둘을 연립해 보게 되면은 반대로 넘어가서 2x 제곱에 빼기 2x가 되는 거니까, 자, 교점의 x는 0하고 또 다른 교점의 x는 1이 나오겠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네 둘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지? 맞아?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이차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보면 돼, 그지? 그런데 직선과 이차 함수의 두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거니까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데 이제 써먹으라고 공식을 알려준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암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풀도록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27번부터 또 보도록 하자.